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 건강 단원에서 사춘기 소녀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소녀들의 사춘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사춘기 변화에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경입니다. 생리, 달거리라고도 합니다. 월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할 경우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진에서는 여성들이 모여 여러 종류의 생리대를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다 함께 생리대별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나에게 맞는 생리대를 선택하기 좋겠죠. 또 여자들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월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여자의 생식기관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여자의 생식기관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대음순과 소음순은 질과 요도를 감싸고 있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음액은 성적 자극을 받는 곳이에요. 요도는 소변이 나오는 길입니다. 질은 월경혈이 나오는 길이고 출산 시 아이가 지나는 길입니다. 내부에서 보는 여자의 생식기관을 볼게요. 다음 그림은 자궁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자라는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은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을 두툼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기 주먹만한 크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난소는 성호르몬을 분비하고 난자를 성숙시키는 일을 합니다. 좌우로 2개 있으며 매월 1개씩 난자를 교대로 내보내는데 이를 배란이라고 합니다. 난관은 자궁과 난소를 연결하는 긴 관으로 나팔관이라고도 합니다. 난소로부터 배출된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수정란을 위해 준비된 자궁 내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를 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경의 양은 보통 30ml 정도입니다. 질은 월경을 배출하는 통로이며 분만 시 아기가 나오는 길입니다. 외부로부터 병균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비물이 있고요. 성관계 시 음경이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경이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만들어진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한답니다. 월경의 양은 약 30ml이며 대부분 3일에서 7일 정도 월경을 하고 평균 월경 주기는 28일입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보통 10일에서 13세에 시작하고 평균 45에서 50세까지 약 35년 동안 400에서 450번의 월경 주기를 겪습니다. 처음 월경하는 것을 초경이라고 하는데요. 초경 이후 1에서 2년간은 미성숙해서 불규칙하게 월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초경을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요.
친한 친구들이 무척 축하해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월경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축하해주세요. 건강하고 멋진 성인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월경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며 한 번 더 이해해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생리가 나오는 이유! 그거를 바로 오늘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건 바로 나는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언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리는 그거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시작? 너는 이제부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거야 라는 그 뜻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궁.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우리 자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알아갔어요. 그러면 베리 줌마가 이거를 다시 등장시켰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맞아, 난자예요, 난자. 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자가 필요하죠. 정자는 지금 남자 몸에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우리 여자의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들어가 보시죠. 난자가 나타났어요. 난자가 나타나면 이 난자는 누구를 기다린다? 그렇지, 정자. 정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이 되면 빠바밤! 수정란이 나왔어요. 수정이 되면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옮겨와서 자궁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다 탁 안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려요. 식물의 뿌리처럼 이 자궁에 딱 고정시킬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궁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와!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방바닥에 뛰어내린 거야. 땅바닥, 아스팔트. 그 다음에 밑에 쿠션, 되게 푹신푹신한 쿠션을 깔아준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떨어졌을 때 1번 콘크리트 바닥, 2번 쿠션. 어디가 안 아플까? 그렇지. 전부 다 2번이라 그랬어요. 1번이라는 사람 없죠? 1번에 떨어지면 팔이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궁은 상당히 아름답고 신비롭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정말 큰 영역의 공간인데 이제부터 자궁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떡하지? 수정란이 곧 나에게 도착하는데 내가 정말 푹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재료라고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그렇지, 나에게는 피가 있구나. 그러면 피를 가지고 쿠션처럼 푹신푹신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그거야. 그것만이 수정란을 내가 보호할 수 있어. 여러분, 자궁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맞아요. 자궁은 자신의 몸을 푹신하게 만들어서 수정란이 잘 자기 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니다. 월경을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월경혈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는 소변이나 대변처럼 참았다가 배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기도 하고요. 재채기를 할 때나 앉았다 일어서는 등 복부에 힘을 주면 고여있던 월경혈이 더 잘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속옷이나 옷에 잘 묻기도 할 거예요. 자다가 뒤척이면 이불에 묻히기도 쉽고요. 월경 기간 동안에는 월경혈이 생식기 주변에 묻어있기 때문에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활동이 편한 옷을 입는 것이 편할 거고요. 생리대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갈아주는 것이 위생적이겠습니다. 샤워 정도만 하고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피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요. 혈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분과 칼슘이 많이 든 제철 채소와 과일, 우유 및 유제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나의 월경 기간과 특징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나의 월경주기 다이어리를 만들어 볼까요? 요즘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매달 날짜를 체크해서 자신의 월경 주기를 알아낸 다음 월경 예정일을 예측하기 위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생리를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을 적어주세요. 월경혈의 양, 월경통, 신체 변화, 기분 등을 매일 적어 놓는다면 월경 리듬과 내 몸을 아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월경 주기에 맞춰 나의 스케줄과 활동을 조율할 수 있고 산부인과 방문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배란일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배란일은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14일 전입니다. 선생님의 월경주기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의 평균 월경 기간은 7일이고 월경 주기는 29일로 규칙적인 편입니다. 월경을 시작한 날이 만약 10월 28일이라면 월경이 끝날 날은 11월 3일이고요. 다음 월경 예정일은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배란일이 다음 월경일로부터 14일 전이므로 11월 10일입니다. 배란기는 배란이 될 확률이 높은 기간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요. 가임기는 임신할 확률이 높은 날로 배란기 전 약 5일, 배란기 후 약 4일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 환경 변화에 따라 월경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대략 예상할 뿐 정확한 날짜는 아니랍니다. 내가 월경을 정확히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생리대를 준비해야겠죠. 언제쯤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슴이 나오고 생식기에 털이 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첫 생리, 초경을 시작합니다. 냉이라는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생리대 3개에서 5개 정도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에 미리 준비해 둡시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집에서 미리 생리대를 사용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공부하고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입니다. 접착면을 팬티 안쪽에 붙여서 사용하고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일회용이라 쓰고 바로 버릴 수 있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진 생리대가 있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리대와 월경혈이 만나서 냄새를 잘 나게 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면 생리대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인 생리대인데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주 세탁해서 써야 합니다. 탐폰입니다. 질 안쪽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오래 착용하면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은 교체 없이 탐폰을 오래 사용하면 독소를 만들어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열, 구토, 설사, 발진, 어지러움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탐폰 사용을 중지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월경 팬티입니다.
생리대와 팬티의 조합으로 팬티 안쪽에 생리혈을 흡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리컵입니다. 질 안쪽에 삽입해서 사용합니다.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반영구적입니다.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요. 내 질의 크기에 맞게 사용합니다. 생리혈을 모아두었다가 생리컵을 질에서 제거하고 씻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 방법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요 일회용 생리대는요,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서 꺼내면 소형, 중형, 대형, 울트라 대형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 종류들을 생리의 양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종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형을 놓고 그냥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형과 중형과 대형을 골고루 그날 생리 양에 따라서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중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회용 생리대는 여기 보면 요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쫙 벗겨봅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잘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요거는 껍질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생리대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착용을 하느냐? 바로 팬티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 팬티를 생리대에 어떻게 걸치냐면, 자, 여기가 입는 팬티예요. 그죠? 이쪽으로 다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생리대는, 소리 들리셨어요? 여기가 찍찍이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찍찍이들이 팬티랑 붙는 면적이에요. 다시 말을 해서 요 팬티 안을 보면 요 안쪽 부분 있죠? 요 안쪽 부분이 생식기랑 닿이는 부위예요. 그 닿이는 부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생리를 했다고 너무 깊어서 흥분해가지고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잘못 붙이면 여기가 어디랑 닿을까요? 생식기랑. 그래서 생식기 피부랑 여기 찍찍이가 닿여서 뗄 때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생리대를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에도 또 종이가 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떼주면 뭐가 나타나냐면 날개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리대에서 실제로 날개라고 지칭을 하는 부위예요. 이 날개는 왜 있냐면요, 팬티하고 요 생리대 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날개를 펼쳐서 날개를 접어서 팬티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생리대의 날개라는 거죠. 날개를 펼쳐서 날개를 접어서 여기에 같이 생리대를 딱 팬티랑 고정을 시키는 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날개가 없으면 요 생리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생리가 생리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팬티 다른 부위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날개를 통해서 한 번 더 생리대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생리대를 역시 이렇게 그대로 팬티를 들어 올려 입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 일회용 생리대의 폐기 방법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쓰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 생리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략 7일 정도의 생리 기간이 있고요. 생리가 7일 동안 나온다는 말은 생리혈이 7일 동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착용해서 7일 동안 간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바꿔서 다시 새 거를 갈아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가 편하다는 게 언제든지 쉽게 착용, 버리고 새 거를 다시 씌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일회용 생리대의 제일 강점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빼요. 부드럽게 잘 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생리혈이 묻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돌돌돌돌 말라줘요. 여기가 끈적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순간 얘네들은 다 접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센스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매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끝까지 뒤처리를 잘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에티켓. 아시겠죠? 새로운 생리대를 꺼내요. 왜? 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또다시 이거를 열어요. 이렇게 열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뜯어지죠? 여기는 찍찍이 새 비닐에다가 얘를 다시 넣어서 말아줘요. 단, 요 스티커가 맨 밑에 오게, 맨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왠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리는 거예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김밥을 말듯이 짜자자자. 그러면 여기 스티커 있죠? 얘가 아직까지 약간 찍찍이가 남아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고정을 시키면 깔끔하게 이 생리대가 말리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좀 더 깔끔한 뒤처리를 위해서 화장실에 구비되어 있는 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감아줘요. 그리고 난 뒤에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에 넣거나 요즘은 위생 수거함이라고 화장실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대를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위생 수거함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는 바로 뒤처리가 끝이라는 거죠. 월경을 하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월경통이란 월경 직전에 자궁 내막의 호르몬의 상승과 이로 인한 자궁의 수축, 혈류량의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월경을 시작하기 수시간 전이나 월경 시작 직후에 통증이 시작되어 48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당기고 온몸이 나른해질 수 있어요. 젖가슴이 붓거나 아프기도 해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두통이나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증상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월경통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월경통을 줄이는 고양이 자세 등을 취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심한 통증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속에서 피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라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잘 적응할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월경은 참았다가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다. 월경혈과 소변은 같은 곳에서 나온다. 한 번 월경을 할 때 그 기간은 평균 며칠일까요? 생리대는 몇 시간마다 교환해야 할까요? 생리대는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유방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사춘기가 되면 유선과 지방 조직이 발달하여 젖봉우리가 커지면서 젖꼭지가 커지고 넓어지며 유방이 발달하게 됩니다. 유방이 완전하게 발달하려면 보통 3에서 4년 정도 걸려요. 유방이 발달하면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유방이 발달하는 시기에 젖꼭지 아래 젖봉우리를 만지면 작은 단추나 돌 같은 딱딱한 젖망울이 있습니다. 이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생기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방의 발달 단계를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1단계 어린이의 가슴, 2단계부터 젖봉우리가 발달하고요. 3단계에 가슴이 계속 커집니다. 4단계에는 젖꼭지와 젖꼭지 판이 둥글게 솟습니다. 5단계는 여자 어른의 가슴이 됩니다. 브레이지어 착용은 언제부터 할까요? 가슴에 젖망울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프기 때문에 브레이지어를 착용하여 유방을 보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러닝형 브레이저를 입는 것이 좋고 유방의 발달 정도에 따라 스포츠형이나 라운드형 브레이저를 착용합니다. 가슴이 다 컸다고 생각하면 성인용 브레이지어 중 와이어가 없거나 부드러운 것을 착용합니다. 브레이지어는 입었을 때 편안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꼭 입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을 잘 때는 전신을 순환하면서 각 세포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들이는 림프 순환에 방해되지 않게 브래지어를 벗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브래지어를 선택할 때 나의 가슴 사이즈를 알아놓아야겠죠. 가슴 둘레를 측정해서 브래지어 컵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윗가슴 둘레, 밑가슴 둘레를 각각 측정하고요. 윗가슴 둘레와 밑가슴 둘레의 차이로 나에게 맞는 컵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예시로 윗가슴 둘레가 72cm, 밑가슴 둘레가 65cm이면 그 차이는 7cm이므로 컵 사이즈는 AA입니다. 변화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생식기를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겠지요. 여성의 외부 생식기는 음순으로 덮여 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음순 안쪽에 분비물이 쌓여서 가렵거나 따끔거립니다. 그러니까 생식기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에는 땀과 피지의 분비가 왕성하며 특히 생식기와 겨드랑이의 땀샘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여 특유의 채취가 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질은 땀과 분비물에 의해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좌욕이 좋고 목욕을 자주 합니다. 생식기는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고 바람으로 말립니다. 드라이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대변을 보고 난 후에는 휴지를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대변에 있는 균이 생식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면으로 된 속옷을 자주 갈아입습니다. 꽉 끼는 옷은 입지 말고 통풍이 잘 되게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충격과 차가운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꼭 병원에 가도록 해요. 여성의 유방이 발달하거나 음모가 나는 2차 성징이 만 8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 성조숙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학교 생활이나 다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생식기가 가렵거나 악취가 나고 월경 전후가 아님에도 진갈색이나 초록색 질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질에 염증이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 병원을 가도록 합니다. 사춘기 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세모는 갑자기 월경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적어주었어요. 친구들은 평소에 생리대를 가방에 넣어 준비해서 다닌다. 빨리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를 산다. 보건실에 가서 가져온다 라고 답변해 주었어요. 평소에 생리대를 가지고 다니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생리가 나올 수 있으니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다음 보기 중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빈칸에 써봅시다.
네, 오늘은 사춘기 소녀의 신체적 변화를 알고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여성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무척 많은 준비를 한답니다. 그만큼 나도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소중하게 관리해야겠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춘기 소녀의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멋있는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